하드웨어 시스템 구성의 통신수단으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리얼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좌에선 인베디드 분야에서 적용되는 시리얼 통신의 종류와 시리얼 통신 관련 기본 개념, 그리고 UART와 RS232, RS485의 하드웨어적 기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의 시리얼 통신 방식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CU에는 내부 연산 코어 외에 외부 디바이스와의 통신을 위해 여러 개의 UART 포트와 I2C, 그리고 SPI와 같은 시리얼 표준 통신 포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통신 포트 대부분은 시리얼 통신 규격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MCU 포트의 GPIO 포트 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패러럴 통신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제어하려면 다수의 포트가 사용되어 시스템 확장성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비트나 16비트 메모리 하나만 인터페이스 하더라도 8개 혹은 16개의 포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B2 시리얼 통신은 예전 PC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PC에는 시리얼이나 패럴 포트가 없어 인베디드 시스템의 MCU와의 통신을 위해선 USB 신호를 시리얼로 변환하는 USB2 시리얼 장치나 IC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USB2 시리얼 변환용 소자인 FT232, CP210이 CH340 같은 전용 IC를 적용하여 시리얼 모니터링을 하거나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하게 됩니다. 즉 USB2 시리얼 변환용 IC는 USB의 D+와 D- 신호를 시리얼 데이터인 TX와 RX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UART는 MCU 자체의 시리얼 핀에 직접 연결하여 통신하는 방식으로 UART, 즉 TTL 레벨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혹은 GPS 모듈이나 각종 센서리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시리얼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신 방식으로 PCB 보드상의 패턴으로 연결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최대 1.2m 미만의 짧은 거리의 통신만 커버합니다. 시리얼2 RS232 변환용인 MAX232는 TTL 레벨의 MCU 자체 시리얼 통신인 UART 방식의 거리가 1.2m 미만이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방식으로 최대 15m까지 보장되는 RS232 통신을 적용하기 위한 트랜시버 IC입니다. MCU의 TTL 레벨 시리얼 신호가 시리얼2 RS232 변환용 IC MAX232를 거쳐 플러스 마이너스 12V 정도의 높은 레벨의 진폭 신호로 변환되어 원격지의 RS232 장치나 단말에 전달되어 통신을 하게 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즉 1대1 통신 방식으로 포스 단말기 같은 RS232 통신이 지원되는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리얼2 RS485 변환용인 MAX485는 RS232 통신이 15m 미만이므로 더 긴 거리까지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최대 1.2km까지 가능합니다. TTL 레벨의 MCU 측 시리얼 신호가 시리얼2 485 변환용인 MAX485를 거쳐 RS485 통신 규격의 디퍼런셜 신호로 변환되어 원격지의 485 장치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RS485는 버스 방식 네트워크 통신 구조로 여러 대의 485 장치와의 병렬 연결이 가능합니다. I2C는 인터인티그레이티드 서킷 통신의 약자로 데이터 라인인 SDA와 클럭 라인인 SCL 두 라인으로 I2C 지원 장치나 소자와 병렬 연결되는 버스 통신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의 마스트와 다수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되는 구조로 MCU가 마스트가 되며 두 개의 통신 라인 SDA와 SCL에 다수 개의 I2C 지원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SPI 즉 시리얼 페리페럴 인터페이스는 MCU와 SPI가 지원되는 센서나 SD카드 등과 통신을 위한 방식으로 SPI 통신은 송신과 수신을 위한 모시와 미소, 그리고 클럭용, SCLK와 디바이스 선택용 CS, 이렇게 4개가 필요합니다. I2C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스트와 다수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되는 구조로 MCU가 마스트가 되며 4개의 통신 라인 구성으로 다수 개의 SPI 슬레이브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디바이스 선택용 칩 셀렉터, CS는 슬레이브 셀렉터, SS라고도 합니다. 데이터 전송과 수신을 따로 하기 때문에 I2C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인베디드용 MCU는 외부 장치나 기기와의 통신을 위해 다수 개의 UART, 즉 시리얼 포트를 지원하는데 USB2 시리얼은 시리얼 포트가 지원되지 않는 PC와 MCU와의 연결로 프로그래밍이나 시리얼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며 RS232와 485는 수미트 이상의 비교적 먼 거리의 장치나 디바이스들과
시리얼 통신을 위한 표준 통신 규격이며 I2C와 SPI는 MCU와 원보드 PCB상에서 MCU와 다수 개의 센서나 SD카드 등의 디바이스들과 통신을 위한 용도입니다. MCU에서는 UART라는 용어 대신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USART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신의 기본 개념 중의 하나인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은 장치와 장치 사이의 하나의 통신 라인을 통해 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패러럴 통신은 8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여러 비트를 동시에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의 주요 특성을 보면, 통신 거리는 시리얼 방식이 케이블 수가 한두 가닥이므로 장거리 통신에 유리하며, 패러럴 방식은 동시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 내 짧은 거리에서의 대용량 고속 통신용으로 적합합니다. 단순한 구조의 시리얼 방식이 패러럴 방식보다 저가 구현이 가능하며, 시리얼 통신의 적용에는 RS232나 485와 같은 산업 현장의 장비간 통신용이나 MCU 보드 내의 여러 디바이스와 연결 시에는 I2C나 SPI 통신을 적용하며, 컴퓨터 내의 대용량 고속 통신이 요구되는 HDD나 램과의 통신에는 패러럴 통신을 적용합니다. 싱크로너스, 동기 전송과 어싱크로노스, 비동기 전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기 전송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동기용 클럭과 데이터를 같이 보내는 방식이며, 비동기 전송은 클럭 라인 없이 데이터만 보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동기 통신은 데이터 동기용 클럭과 데이터를 연속으로 보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비동기 통신은 데이터만 보내므로 어디서부터 유효 정보인지 수신 측에서 알 수 있도록 전송 데이터의 앞뒤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를 추가해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동기 전송에서 한 번에 보내는 데이터 크기는 캐릭터, 즉 한 글자씩 보내며, 송수신 양측이 사전에 통신 속도나 데이터 포맷 등의 통신 프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2C와 SPI는 클럭 라인이 존재하므로 동기 통신 방식이며, UART RS232 그리고 RS485는 비동기 통신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와 비동기 통신의 구분은 클럭 라인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장거리 통신에는 통신의 선이 적을수록 유리하므로 RS232나 RS485는 비동기 통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송 방향에 의한 분류로 단방향으로만 보내는 심플렉스와 한 채널을 이용해 보내고 받기를 번갈아 하는 하프 두플렉스, 그리고 두 채널을 이용해 보내고 받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풀 두플렉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방향 전송 방식인 심플렉스는 TV나 라디오 방송과 같이 방송국에서 수신자에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채널상에서 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하는 하프 두플렉스는 무전기와 같이 말할 때와 들을 때를 선택하는 전용 스위치의 조작으로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송수신을 하는 구조에 의해 다수의 송수신 채널의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상대가 말할 때를 기다렸다가 내가 말해야 하는 방식으로 송수신 간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풀두플렉스는 두 개의 채널, 즉 송신 라인과 수신 라인을 별도로 하여 상대방과 말하고 듣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 방식으로 전화기나 휴대폰에서의 통신 방식입니다. 이러한 풀두플렉스는 하나의 채널만 사용하는 하프 두플렉스 대비 통신 채널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하므로 채널 수 확보에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통신 회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네트워크망 구성 방식, 즉 토폴로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는 기기 간 1대1 구성 방식을 의미하며, RS232 같은 경우 이러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방식은 전송로를 여러 디바이스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멀티 드롭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RS485나 자동차용 캔 통신, 그리고 I2C, SPI 통신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MCU 베이스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가장 흔히 적용하는 네트워크 구성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트리, 스타, 린 그리고 메쉬 방식이 있는데, 스타 방식은 허브나 라우트와 같이 하나의 장치에 여러 장치가 동시에 물려있는 방식이며, 메쉬 방식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매우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위한 방식으로 건물 자동화, 사물 인터넷 등에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MCU 베이스의 가장 일반적인 직렬 통신인 UART,
RS232, 그리고 RS48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ART, 유니버설 어싱크로노스 리시버 트랜스미트는 비동기 통신 방식이며 표준 TTL 혹은 CMOS 레벨의 전이로 상대 디바이스와 직접 연결되어 비동기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메인 MCU와 디바이스나 센서에 내장된 MCU와 시리얼로 직접 통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호 연결된 두 MCU의 전압 레벨이 5V 레벨이면 TTL이라 하고 3.3V나 그 이하면 CMOS라고 통칭합니다. 5V 이하의 일반적인 신호 전압 레벨에서 통신하므로 최대 2m 내외까지 통신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보드 내 원보드 PCB나 짧은 커넥터로 연결되는 보드와 보드 간의 통신 용도로 적합합니다. UART가 지원되는 블루투스 모듈이나 센서 혹은 장치가 MCU의 UART 핀과 직결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UART 즉 시리얼 포트는 TX와 RX로 구성되며 상방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보내는 쪽 TX와 받는 쪽의 RX와 연결되며 보내는 쪽 RX와 받는 쪽의 TX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접지 라인도 연결되어야 하겠죠. 클럭 라인이 없고 데이터만 주고받음으로 풀 두플렉스 비동기 통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UART는 시스템 내 보드상에서 적용하는 통신 방식이며 RS232는 UART와 기본 통신 프로토콜은 동일하나 통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온 표준 통신 규격으로 최대 15m까지 가능합니다. 통신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용 트랜시버인 맥스232 IC를 양쪽에 각각 구성, 원격지와의 통신 구간 내 신호 전압은 5V 레벨의 TTL이 아닌 마이너스 12V에서 플러스 12V의 큰 전압으로 통신함으로써 통신 라인 간에 다소의 전압 드롭이 있더라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통신 거리를 가져가기 위해 TTL 레벨의 신호를 크게 증폭하여 상방 간 통신하는 시스템으로 TX, RX 그리고 접지 3라인을 사용하며 포인트 투 포인트 즉 1대1 통신만 가능합니다. RS232가 최대 15m 통신이 가능하며 3개의 라인이 필요한 통신 규격인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먼 거리로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거리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긴 통신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맞게 될 외부 노이즈 인입 문제와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 드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디퍼런셜 시그널링 즉 차동 신호를 이용한 통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시그널링 방법을 채택한 장거리 통신 방식이 RS485입니다. 차동 신호는 하나의 신호를 포지티브 신호와 네거티브 신호로 변환하여 두 개의 통신 라인에 동시에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받는 쪽에서 두 신호의 차감 신호 즉 전극성 신호를 부극성 신호로 감산 처리한 신호를 받는 방식으로 수신된 차 신호는 수 볼트 이상의 전이차를 확보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인입된 노이즈는 플러스 측 라인과 마이너스 측 라인에 동시에 같은 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받는 차감 신호에는 노이즈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 외부 인입 노이즈에 대한 상당한 내성이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통신 라인에 0에서 5V, 마이너스 통신 라인에 반전된 0에서 마이너스 5V 신호가 전송되는 구조라면 수신 측에서의 차감 신호는 10V의 전이차를 확보하게 되며 동시에 두 라인에 인입된 노이즈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CU에서의 TTL 신호를 맥스485와 같은 485 트랜시버 IC로 반전과 비반전 신호로 변환하여 두 개의 통신에선 A와 B라인으로 전송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동 신호 송수신 방식의 채택으로 최대 1.2km까지 통신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측은 맥스232 IC와 맥스485 IC의 내부 간략 구조를 나타내며 맥스232는 좌측의 TTL 레벨의 작은 송수신 신호를 우측과 같이 크게 증폭된 레벨의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며 맥스485는 좌측의 TTL 레벨의 작은 신호를 A는 비반전, B는 반전시켜 크게 증폭한 형태의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A, B라인으로 데이터 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 맥스485 IC에는 리시버 이네이블인 R와 드라이브 이네이블인 D 단자가 필요합니다. RS232와 RS485의 통신 회선 연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RS232는 UART 결선 구조와 같이 MCU1의 송신 측 TX는 맥스232를 거쳐 MCU2의 RX에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MCU1의 수신 측 RX는 맥스232를 거쳐 수신 측 MCU2의 TX에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커넥션 오류가 많은데 두 MCU 간에는 보내고 받는 단자에 대한 체크가 중요합니다.
RS485의 결선 구조는 485 트랜시버인 맥스485가 각각의 MCU의 TX와 RX에 연결되고 맥스485 간에 상호 연결되는 485 통신에서는 A와 B로 서로 동일한 핀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A는 비반전 신호 라인이고 B는 반전 신호 라인입니다. 이 두 디퍼런셜 라인의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없으므로 R핀과 D핀을 묶어서 각각의 MCU의 TRX 제어핀에서 송수신 이네이블을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RS485는 하나의 회선으로 송수신을 선택적으로 하는 하프 두플렉스 구조의 전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UART, RS232 그리고 RS485의 통신 회선에서의 파형과 신호 레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UART 통신은 TTL 혹은 CMOS 레벨의 신호, 즉 0에서 5V 내외의 일반적인 신호 레벨로 통신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단일 신호 구조를 싱글엔디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RS232 통신은 0에서 5V의 낮은 진폭 범위의 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12V의 큰 전압 스윙, 즉 큰 진폭으로 통신회선 간에 주고받으며 통신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높은 전이차 레벨의 신호로 보냄으로써 통신회선이 다소 길어도 큰 장애 없이 장거리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TTL 레벨의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역할을 맥스232IC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RS485 통신은 0에서 5V의 낮은 진폭 범위의 신호를 A라인에는 비반전 증폭된 신호를 B라인에는 반전 증폭된 신호로 변환하여 형성된 디퍼런셜 포맷의 신호를 A와 B 각각의 통신회선에 보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디퍼런셜 시그널링 통신은 수신 측에서 A와 B의 차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인입 노이즈 성분이 제거되므로 노이즈 내성이 강하고 또한 장거리 통신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디퍼런셜 시그널링 통신은 USB, 이더넷, HDMI, PCIe, SATA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통신회선 내 전송 신호 처리 방법에서 싱글엔디드와 디퍼런셜 시그널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싱글엔디드 방식은 하나의 회선에 0에서 5V 혹은 그 이상의 전압으로 스윙하며 통신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호 전송 방식으로 신호라인에 외부 노이즈가 들어오면 수신단의 노이즈 신호가 바로 영향하여 오동작이나 데이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 거리의 통신은 불가하여 PCB 보드 내 통신이나 짧은 케이블로 가까운 거리의 통신만 가능합니다. UART와 RS232 통신이 이에 해당되며 이러한 노이즈 영향을 줄이려면 통신 데이터 라인 외부의 실팅 처리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디퍼런셜 시그널링은 두 개의 인접회선에 비반전 신호와 반전 신호를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수신단에서는 두 신호의 차감 신호를 이용하므로 외부 인입 노이즈는 자연 제거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차감 신호를 이용하므로 통신회선이 길어 신호 감소에 의해 다소 진폭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신호 처리 가능한 레벨의 최종 신호를 얻을 수 있어 상당히 긴 통신회선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RS485의 경우 최대 1.5km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매우 빠른 통신이 요구되는 이더넷이나 USB 그리고 HDMI 같은 고속통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신 속도가 증가하면 유효 통신 거리는 짧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속통신에서는 선로 저항이나 기생 용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욱이 노이즈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커버 가능한 통신 거리는 짧을 수밖에 없겠죠.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신 거리인 RS232의 15m, RS485의 1.2km는 대략 9600bps의 통신 속도를 기준으로 한 유효 통달 거리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렬 통신인 RS232, RS422, 그리고 RS485에 대해 비교 테이블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그널링 방식은 RS232가 싱글엔디드, RS422, RS485는 디퍼런셜 방식입니다. 여기서 RS422는 RS485 방식의 통합 내지는 호환성이 확보되어 대부분 RS48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수신 디바이스는 RS232가 1대1 즉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며 RS422는 1대10 멀티 드롭 그리고 RS485는 최대 32개의 마스트와 슬레이브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즉 RS422와 RS485는 통신거리 확장과 더불어 버스 방식의 적용으로 멀티 디바이스의 연결 구성이 가능합니다. 전송 방식은 RS232와 RS422가 TX와 RX 각각 별도의 통신회선을 가지므로 동시 송수신이 가능한 풀 두플렉스이고
RS 사이에 있는 TX용 디퍼런셜 라인 2회선과 RX용 디퍼런셜 라인 2회선 총 4개의 통신 라인을 가지며 RS485는 트랜시버 IC에 따라 2회선 방식인 하프 듀플렉스와 4회선 방식인 풀 듀플렉스로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RS485 IC는 하프 듀플렉스용과 풀 듀플렉스용으로 별도로 라인업하고 있어 용도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통신 거리는 9600bps 속도 기준으로 RS232가 15m, 그리고 RS422와 RS485가 1.2km까지 커버리지를 가집니다. 최대 전송 속도는 12m 기준 RS232가 20kbps, RS422와 RS485가 10mbps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 속도와 유효 통달 거리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수신단 입력 감도, 즉 최소 인식 가능한 전압 레벨은 RS232가 플러스 마이너스 3V이며 RS422와 RS485가 플러스 마이너스 200mV입니다. 즉 RS232는 플러스 마이너스 3V 이내 신호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RS485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mV 이내 신호는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입출력 전압 레인지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